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행사가 반쪽짜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5.18 부상자회 등이 주도한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올해는 각자 치르겠다고 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5.18 폄훼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지역사회 분열이어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5.18 공법단체인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를 초청해 강행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식 잃은 5월 어머님들도 사죄하러 온 계엄군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겠소? 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의 거의 모든 시민단체가 당사자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5.18 두 공법단체는 특전사 동지회와의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올해 5.18 43주년 기념행사는 5월 단체와 시민단체가 따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두 공법단체가 5.18 행사위원회에서 탈퇴하면서 자신들이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시민단체들도 파행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사실상 5월 단체 없는 5.18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이나 이런 모습으로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5.18 43주년 5.18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러한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여기에 정부, 여당이 올해 5.18 기념식을 어떻게 치를지도 관심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회 5.18 망언과 정부 인사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북한군 개입설 등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여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참석할지,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 여당의 5.18 폄훼 움직임에 지역사회 내부의 분열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5.18 43주년 기념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근신기간을 마치고 당 최고위원 회의에 복귀했습니다. 김 의원은 4월 한 달간 자숙하고 광주를 찾아 사과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했다며 근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위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도부 입성 직후 정광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8일까지 9일 동안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해양수산업 선진 사례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례 조사 결과를 분석해 고흥과 해남 등지에 추진되고 있는 도내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동반 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개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순천시 연양동 상업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537만 필지에 대한 개발 공시지가 결정 공시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개발 공시지가 최고가 지역은 순천 연양동 상업지역으로 1제곱미터당 423만 8천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전남의 평균 개발 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국민 조세 부담 완화, 경기 침체, 집값 하락 등이 반영돼 전년도에 비해 5.9%가량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남군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이 4년 만에 발행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로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주민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해남 로컬푸드 판매장입니다. 한 달 평균 2억 원씩 매출을 기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지역화폐인 해남사랑 상품권입니다. 전체 매출의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서 좋아들 하십니다. 지난 2019년 170억 원으로 시작했던 해남사랑 상품권은
지난 2021년 1,750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1,550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4년간 누적 발행액 5,098억 원으로 이 가운데 98%인 5,007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최소 5%에서 최대 10% 할인율로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효과를 거뒀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는데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그 들어온 것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남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지역화폐 최대 발행액을 기록한 것은 사용의 편리성 때문. 사용처만 3,700곳에 달해 실사용자도 지난해 기준 4만 7천 명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이후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할인율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자체적으로 올해 129억 원을 편성해서 1년 중에 5달을 10% 할인해주는,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그런 정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지역화폐를 홍보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과 구매 한도 상향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며 투자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토지 시장 또한 얼어붙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올해 1, 4분기 광주 지역 중대형 상가와 오피스의 공실률은 각각 15.5%와 15.2%를 기록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와 오피스가 전분기보다 늘었는데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중대형 상가는 2.2%포인트, 오피스는 5.7%가 높은 수치입니다. 찾는 이가 줄면서 임대료의 하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중대형 상가 임대료가 0.85%포인트 떨어진 것을 최고로 오피스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의 임대료가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했습니다. 가뜩이나 자산 가치가 떨어지며 자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 수익까지 낮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자산 가치에 의한 자본 수익률하고 소득 수익에 의한 소득 수익률을 합쳐서 투자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투자 수익률 대부분 이제 전분기보다 떨어지고 있죠. 주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보여오던 토지시장도 올 들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석 달 동안 광주에서 매매된 토지 거래 건수는 1,400여 건에 머물렀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5%,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국 땅값이 분기 기준으로 1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광주 전남 두 지역 모두 땅값 하락률이 0.03%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편 최근 아파트 거래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새 아파트 분양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약 심리가 얼어붙고 고금리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새 아파트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황금지구에 조성된 아파트 터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단지가 올해 말 목표로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시행사가 땅을 공매에 넘기면서 분양 시점이 밀리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남 동부권 새 아파트 분양 건수는 0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 새 아파트 단지들도 줄줄이 미달을 기록해 고심이 깊습니다. 지난해 10월 입주자를 모집해놓고 계약을 취소한 광양의 한 아파트는 아직 분양 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는 물론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을 내걸고 입주자 모시기에 나선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이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중도금 자체가 이제 무이자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청약 심리가 얼어붙어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물량도 좀채 소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여수와 순천,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701가구. 전달보다 한 가구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단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도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분양시장의 경우 입지와 가격을 꼼꼼히 따져 경쟁력 있는 곳만 실수요자가 몰리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의 웹드라마가 국제 관광 홍보 콘텐츠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7편의 웹드라마들은 국제영화제에 초청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시는 이번에 검은도의 설화를 모티브로 삼은 8번째 웹드라마를 제작 중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웹드라마 촬영이 한창입니다. 이 웹드라마는 여수시의 8번째 웹드라마 꿈꾸는 섬입니다. 꿈꾸는 섬은 여수시 삼산면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외구로 무찌른 검은도 수호신의 설화를 모티브로 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웹드라마 꿈꾸는 섬은 오는 7월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웹드라마는 6월 말까지 종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그래도 늦어도 7월 정도는 개봉이 되고 시사회도 그때쯤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한 편씩 웹드라마를 제작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신직기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명, 동백 등 7편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여수의 명소를 드라마 속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설화 등까지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성공적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웹드라마는 5에서 10분 분량, 4에서 5부작으로 제작돼 모바일 웹 콘텐츠에 익숙한 국내외의 젊은 세대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작품들의 누적 노출수만 770만 회가 넘을 정도로 큰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지역 관광 콘텐츠 홍보를 넘어 국내외에서 웹드라마에 대한 작품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작품들의 국내외 웹페스트 수상 실적도 12차례에 이릅니다. 4편인 동백이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타에서 황금 늑대상을, 5편 호전몽이 영국 브리티시 웹페스타에서 각본상, 촬영상을 수상하였고, 7편인 무지개는 작년 LA 웹페스타에서 베스트 드라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수시의 웹드라마가 지역을 알리는 국제 관광 홍보 마케팅 컨텐츠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에서까지 작품성을 인정받는 경쟁력 있는 영상 콘텐츠로 이중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지역 수산인들이 한 목소리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여수수협 등 관내 수협조합장과 여수시 수산인협회 등 여수 지역 수산인들은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마련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대책 수립 간담회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해양 투기 시도가 국민의 건강권과 어업인의 생존권 문제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반대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 등 런던 협약이 등 국제사회의 공조 틀 안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상괭이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여수시의회 백인숙 문갑태 의원은 전남환경운동연합과 최근 3번째 상괭이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남, 서산, 태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사례를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여수 해역의 상괭이 서식지 보존을 위해 상괭이 보호를 위한 사업, 서식지 환경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수 산단 내에 산업재해로 희생된 근로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여수 산단 내 여수 산업안전체험관 부지에 여수 산단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 안전 기원탑을 설치합니다. 여수 산단은 1970년대 조성된 이후 각종 사고로 150여 명이 숨지는 등 모두 3,5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의 대표 축제인 광양매화축제가 교통, 주차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매화축제 보고회를 갖고 4년 만에 재회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